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인신공격성 댓글을 다는 상습 악플러가 역관광을 당한 사연입니다. 오늘의 사연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 얼마 전에 손주를 본 할머니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시집살이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5년 전에 돌아가신 시어머니는 제가 시집 와서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모진 시집살이를 시켰습니다.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제가 집안일을 다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만든 음식에 대한 불평이 상당하셨던 분이십니다. 제가 만든 모든 밑반찬은 모든 것이 짜고 맵고 싱겁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은 항상 점심에 말씀하셨어요. 아침과 저녁 식사 때는 시아버님과 남편도 함께 식사를 하니 그때는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저와 단둘이 식사를 하실 때에만 제가 만든 음식을 타박하셨었죠. 그 정도는 익숙해지니 괜찮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결벽증이 있을 정도로 심하게 청소를 가지고 저에게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집안에 머리카락 하나 있으면 안 될 정도로 저를 괴롭혔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깔끔한 성격을 맞추기 위해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청소를 2번씩 해야만 했습니다. 빨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세탁기가 있어도 남편과 시아버님의 셔츠와 속옷은 손빨래를 시켰습니다. 세탁기로 빨면 제대로 빨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어요. 제가 신혼 때는 세탁기 성능이 좋게 나오지 않을 때라서 그랬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세탁기가 좋은 것들이 나와서 손빨래보다도 세탁기가 더 깨끗하게 세탁을 해주는데도 시어머니는 세탁기로 빨래를 하는 꼴을 못 보셨습니다. 이렇게 집안일을 하다 보니 하루 종일 집안일만 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시누이는 제가 시집을 온 지 3년 뒤에 시집을 갔습니다. 시누이는 처녀적에도 제가 혼자 집안일을 하고 있으면 시어머니와 방에 누워서 간식을 먹으며 저를 부려먹기만 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는 건 줄만 알고 살았습니다. 제가 시집 온 지 3년 뒤에 시누이가 결혼을 해서 그나마 좀 편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시누이는 결혼한 뒤에도 근처에 살면서 거의 매일을 저희 집에 왔습니다. 와서 시어머니와 함께 처녀적에 하던 행동을 똑같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더 지나고 시누이는 시부모님께 남편과 저를 모함하다가 저희 남편에게 한번 심하게 두들겨 맞고 다시는 저희 집에 발걸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그대로였지만 시누이를 안 보고 산다는 것만도 참 다행이라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5년 전 시어머니께서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1년 반 동안 병수발을 하며 제가 시어머니의 대소변을 다 받아냈습니다. 어른들이 말씀하시길 딸은 엄마의 대소변을 못 받아도 신기하게 며느리는 할 수 있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키던 시어머니도 병으로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는 그저 안 됐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간병을 하는 저에게 언젠가부터 미안하다, 고맙다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시는 날까지도 저에게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어머니 가시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를 많이도 부려먹었던 분이지만 미운 정이라는 것 때문인지 시어머니가 보고 싶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이 가시고 아버님께서도 예전 같지 않게 기력이 약해지는 모습이 보이십니다. 항상 당신의 말만 옳고 고집만 부리던 분이셨는데 얼마 전에 아버님께서 저에게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하시며 저희 희생이 없었더라면 우리 집이 이렇게 잘 지켜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의 저희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울고 있으니 아버님은 처음으로 저희 등을 쓰다듬어 주셨어요. 울지 말라시며 제 마음 다 안다고 하셨습니다. 30년이 넘도록 시부모님 모시고 아이 둘 키워낸 것이 참 대단하다고 시아버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아버님도 눈에 띄게 건강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저기요,
그렇게 자기 인생 헛되게 보내놓고 여기서 자랑질이신가요? 노예근성이시네요. 시가의 하녀로 살다가 30년 만에 시아버지가 우쭈쭈 해주니까 마음이 풀린다고요? 정말 답이 없는 사람이네. 남편은 그렇게 와이프가 당하는 동안 뭐하고 있었어요? 남편도 참 한심하고 님도 참 한심하네요. 쓰니 댓글. 제 남편은 고지식하고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제 남편은 비하하지 마세요. 님이 뭘 한다고 그러세요? 댓글. 그렇게 고지식해서 마누라가 힘들게 사는데도 그걸 보고만 있었는데 편을 들겠다는 얘기예요? 진작 갖다 버리셨어야죠. 그럼 미친 남편은 한 트럭을 줘도 싫을 것 같네요. 쓰니 댓글. 할 말이 없네요. 님 남편은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러시나요? 그만할게요. 댓글. 꼭 할 말이 없으면 그만하자고 하더라. 당신 같은 여자들 때문에 여자들의 인권이 발전이 없는 거예요. 밖에 돌아다니지 마시고 집에서만 사세요. 댓글. 삭스님, 골팸이신가요? 여기는 골팸이 반상회 하는 곳이 아닙니다. 딴 데 가서 노세요. 골팸이요? 제가 그렇게 보였다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쓰니처럼 한심한 여자는 욕 좀 먹어도 싸요. 바보같이 살아온 자기 인생을 자랑질하잖아요. 한심한 양말님, 멍청이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사람은 제각각 만족하는 상황과 정도가 다른 겁니다. 스니님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힘들게 살았지만 후회 없이 살았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양말님이 왜 그걸 갖고 시비신가요? 삭스님은 남들이 무슨 말을 하면 부정적인 말로 뒤집어버리는 친하게 지내지 말아야 할 사람이시네요. 님이야말로 집에서 나오지 말고 집안에서만 사세요. 졸라맨님, 어디서 튀어나온 분이신가요? 내가 여기 사이트에서 8년 동안 있었던 사람인데 처음 보는 분이네요. 혹시 쓰니님 아니신지요? 별명만 바꿔서 저를 공격하려고 하나 본데 한심한 짓입니다. 양말님, 제 말에 대꾸는 안 하시고 저를 쓰니님으로 몰아붙이는 걸 보니 할 말이 없나 봐요. 여기 사이트는 먼저 온 순서대로 위아래 따지는 사이트인가요?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꼰대짓을 하시려고 하나요? 졸라매나, 네가 내 인생을 아니? 너 같은 애들이랑은 나랑은 상대가 안 된단다. 사자가 새끼를 어떻게 키우는 줄 알아? 절벽에서 새끼들을 떨어뜨리고 기어 올라오는 새끼들만 키운단다. 평생 집에서 있던 아버지, 가정경제를 책임져야 했던 엄마 밑에서 나는 결심을 했단다. 내 아버지 같은 남자와는 절대 살지 않겠다고 말이야. 그래서 나는 결혼도 남자를 골라서 했지. 지금 내 남편은 내가 하는 일에 한마디도 못해. 내가 사자새끼인 걸 알거든. 나처럼 하지 않으면 여자는 남자에게 당하고 사는 거야. 내 말 뜻 알겠니? 너는 그렇게 인신공격이 전문이니? 삭스님, 뜬금없는 본인 인생사는 여기서 왜 나오나요? 님은 님을 사자새끼로 비유하고 싶으신가 본데 땡! 틀렸습니다. 능력 없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혼자 마음속에 남자에 대한 적개심을 키워온 부정적인 사람일 뿐이죠, 삭스님. 님과 같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라고 해서 전부 님처럼 남자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만 갖고 사는 것은 아니랍니다. 정상인이라면 어린 시절을 지나 성장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 남자들이 꼭 내 아버지 같은 남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도 삭스님은 아버지에 대한 피해의식에서 비롯된 남자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당당하게 외치고 다니고 있으니 덜 성장한 어린아이와 같은 수작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님한테 인신공격을 했나요? 혹시 반대로 님이 저에게 인신공격을 하지 않으셨나요? 졸라매나, 나는 어떻게 살았는 줄 아니?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신혼 때 시누이가 시누이 짓을 하려고 하더라. 그래서 한바탕 해서 꼼짝 못하게 만들었단다. 남편은 나에게 자기 여동생이 왜 그러는 줄 모르겠다고 하더라. 그리고 나에게 잘못한 것은 없지만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던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장례식장에 계속 있지 않았어. 장례식장에 갔다가 집에 가서 할 일 하고 다시 장례식장에 가고 그랬지. 그래도 시가 식구들은 누구도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왜냐면 그만큼 시가 식구들이 나한테 해준 게 없거든. 어때? 내 말을 듣고도 느껴지는 것이 없니? 삭스님, 님의 말을 듣고 느껴지는 것이 없냐고요? 있죠. 님이 개차반이라고 느꼈습니다. 시누이 짓 하는 시누이에게 지랄 떨었더니 남편이 님 편을 들어줬다고요?
남편이 자기 여동생에게 가서 그랬을지도 모르죠. 네 새언니가 잘못하는 걸 알지만 나도 어떻게 말을 못한다. 이혼 안 하고 살자니 어쩌겠니. 미안하다. 오빠를 이해해줘라. 이렇게요. 그리고 아무 잘못도 없는 시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조문객같이 있었다는 것은 왜 얘기를 하신 건가요? 정상인들이 듣기에는 우리가 논쟁하는 흐름과는 전혀 안 맞는 생뚱맞은 얘기라서 뭐라 대꾸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삭스님, 아무 잘못 없는 시어머니 장례식에 며느리가 조문객같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 자기를 깎아내릴 얘기인 거라는 거를 구별 못할 정도로 모자르신 분이신가 보네요. 그리고 제가 몇 살인 줄 알고 계속 반말이신가요? 졸라매나, 네가 결혼을 해보면 알 거란다. 시가에 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봐라. 그럼 너도 느끼는 바가 있을 거야. 졸라맨, 너는 정상이 아닌 것 같아서 이만. 내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하시나요? 결혼을 해보면 시댁에 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느낄 거라고요? 시댁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나를 다짜고짜 이용해 먹으려고 들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하는 상대가 아니라면 서로 호감으로 멤버십을 키워보려고 노력을 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가정과 학교에서 그렇게 배워왔습니다만 내가 헛살아온 건가요? 그리고 교회 얘기 잘하셨습니다. 저도 한때 성경에 심취해서 한때 교회를 나간 적이 있었죠. 이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안 나가게 되더군요. 이제 그만하자고요? 불리하니까 도망치시려고요? 그렇게 말해놓고 여기 다시 들어와서 반드시 내 글을 볼 거란 걸 알아요. 삭스님, 님 같은 부류들은 내 경험상 그렇더군요. 자기 생각나는 대로 개차반짓거리 다 해놓고 남들 이목에 상당히 신경 쓰는 부류들이죠. 자기가 한 개차반짓거리에 대한 반성을 할 생각은 안 하고 남들이 자기 싫어하면 난리 개난리를 치는 부류죠. 그쵸? 야, 이 미친년아. 너는 여자이면서 그렇게 남자 편을 들고 싶냐? 그리고 할 말 없으니까 인신공격이냐? 여자가 그렇게 살면 되겠냐? 네 인생도 뻔하다. 삭스님, 제가 졸라맨인데 여자겠어요? 그리고 저 남자 편 든 적 없습니다. 인신공격이요? 논리로 안 되면 억지 부리고 소리 지르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제가 인신공격을 잘 하긴 합니다. 근데 여기는 님 말고도 다른 분들도 보는 곳이기 때문에 인신공격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왜 인신공격을 당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삭스님의 자격지심 때문이 아닐까요? 그리고 제 인생에 대한 저주와 욕지를 시작하셨네요. 이런 게 바로 인신공격입니다. 저는 욕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님에게 꼬박꼬박 존대하면서 글을 쓰는 걸까요? 여기 님과 저만 보는 것이 아니라서 그런 겁니다. 천박하게 반말짓거리하고 욕질하시는 걸 보니 오늘 혹시 약 먹을 시간이 지나신 건 아니신지요? 여기는 남들도 보고 하니 메일 주소 하나 남겨요. 진정한 인신공격과 욕질이 어떤 건지 보여드리죠. 졸라맨님, 쓰니님이 잘못한 걸 지적했는데 그걸 가지고 왜 님이 나서서 이렇게 오바신가요? 할 일이 그렇게 없나요? 여기서 사람들이 가끔 저에게 난독증이냐고 합니다. 왜요? 내가 여기서 내 생각을 말하지도 못하나요? 여기에서 제 댓글에 추천수를 보면 몰라요? 여기서 님이랑 나랑 까대기 하면 사람들이 님을 별로 좋게 보지는 않을 겁니다. 이보세요. 여자들을 위한 사이트에서 님의 대찬 인생인 척하는 댓글이 추천수 많다고 자부심을 갖고 계신 건가요? 추천수를 먹고 사세요? 근데 난독증이냐는 말도 듣는다면서요. 뭐가 뭔지 구별이 안 가시나요? 자기만의 세상 속에서 살면서 남들과 어울림이라는 것을 모르는 님과 함께 사는 남편 참 살기 힘들겠어요. 님이 그렇게 시누이를 군기 잡고 시어머니 장례식에도 조문객으로 참석했는데 님 남편의 속은 어떨까요? 님 남편이 무슨 하자가 있거나 님한테 큰 약점 잡힌 게 아닌데다가 정상인이라면 님 같은 사람과 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혹시 모르니 남편과 손잡고 상담 클리닉 한번 가보는 건 어떨까요? 졸라맨님, 님 같은 사람이랑은 정말 말하기가 싫어요. 근데 자꾸 댓글을 남기니 대꾸를 할 수밖에 없네요. 남편은 제가 잘 가르쳐서 데리고 사니까 걱정 마세요. 그리고 저를 정신이상자 취급하시는 건가요? 님 같은 사람 내 주위에 있으면 정말 데리고 다니면서 인생을 잘 가르칠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님과 함께 보면서 상황마다 느껴야 할 것들을 알려주고 싶네요.
삭스님, 뭐라고요? 남편을 가르쳐서 데리고 산다고요? 요즘 세상에 남녀를 떠나서 배우자에게 가르침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고요? 상상과 현실을 헷갈리시는 거겠죠. 그리고 저도 가르치겠다고요? 혹시 예전에 님은 시누이를 가르치려고 하다가 시누이와 의가 상한 건 아닌가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가르치려고 했는데 뜻대로 안 되니까 쌩 까고 살다가 장례식도 조문하듯이 다녀오신 거 아니에요? 누가 누굴 가르칩니까? 조언이라는 것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에게 조언을 절실히 구하는 사람에게 미안한 듯한 태도로 겨우 하는 것이 조언입니다. 님이 뭔데 님의 주변 사람들과 나를 가르치겠다고 하시나요? 나도 님 같은 사람 주변에 있으면 나쁠 것 같지는 않네요. 님이 헛소리 내뱉는 거 평상시에는 그냥 두고 보다가 지금처럼 가끔 놀려먹기 좋을 테니까요. 졸라맨님, 저는 여기 사이트에서 8년째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님은 어디서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러시는 건가요? 저는 여기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님은 님대로 활동을 하세요. 머리 아프네요. 이제 그만하세요. 님이 여기서 몇 년을 활동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무슨 선후배 가리나요? 헛소리 마시고요. 원글 쓰니님이 본인 인생을 돌아보고 힘들게 살았지만 이제 잊고 만족하고 살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글에 삭스님이 자기만의 잣대를 들이대서 인신공격을 하고 삭스님 가족들도 싸잡아서 비난했죠? 그렇게 싸질러대는 님의 악플이 원글 쓰니님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님의 막말이 제3자 입장에서도 괜히 기분 상하는 말들인 걸 모르시는 것 같아서 좀 깐족돼 봤습니다. 저는 여기서 님처럼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하는 사람들에게 깐족되는 활동이나 하려고 합니다. 님 같은 사람들은 수십 년을 그따위로 살아왔는데 제가 뭐라고 한다고 바뀌겠습니까? 저는 님이 바뀌길 기대하지도 바라지도 않고요. 그냥 양말님, 님이 재수없어서 깐족돼 봤습니다. 님은 보기 좋게 저희 깐족됨에 걸렸더라고요. 님 남편은 남이 신던 양말 주워 신고 좋아라 할까요? 잘 생각해 보시고 남편과 상담 클리닉 강추합니다. 수고요. 나는 잘났고 남은 못났다 하는 댓글 쓰는 사람을 어떤 분이 시원하고 철저하게 응징했네요. 여러분들은 이런 댓글 싸움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